예,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4절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외적이라고 하는데요. 외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벡터끼리의 곱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도트 프로덕트였고요. 이번 시간에 별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트 프로덕트는 하나의 벡터의 프로젝션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여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고, 도트하고 이너 프로덕트라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벡터 있을 때 둘이 있는 원심력 같은 거에서 밖으로 튕겨 나가는 그런 힘 같은 걸 나타내서 그러니까 밖으로 튕겨서 바깥 외쳐서 외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도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이제 요즘은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교재가 이제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넘어온 교재면서 내적, 외적 이렇게 한자 표현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요즘은 그냥 도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U와 V라는 두 벡터인데 서로 공간상에서 난제로 벡터, 0이 아닌 벡터입니다. 자, 만약에 U와 V가 평행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디터미너 플레인, 평면을 만듭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평면을 만드는 것이 좀 잠깐 애매해지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면은 평면을 만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평면을, 이런 평면을 만들고 싶으면은 점이 3개만 있으면 이런 평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3개의 점만 있으면은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면요, 두 벡터 평행하다는 거는 길이만 다르지 평행하다는 거는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직선상에 있는 평면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세 점이 바로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3개의 점이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이 3개의 점으로 어떻게 벡터를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U와 V라는 벡터를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U와 V가 평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면을 만듭니다. 평면을 하나 이렇게 두 벡터를 푸는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요. We select a unit vector and perpendicular to the plane by the right hand rule.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U, V가 이 평면에 U와 V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게 U, V의 동시에 수직인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노멀 벡터에서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right hand 룰에서 U와 V를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this means that we choose n, 노멀 벡터 n, to be the unit vector that points the way your right hand thumb point. 그래서 u부터 v까지. 그러니까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n 벡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u 벡터, v 벡터에서 이런 칠판 같은 평면을 하나 만들죠. 그때 n 벡터는 당연히 이 칠판의 수직인 벡터일 거고요. 그럼 이 n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u에서 v까지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휘어서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휘면은 요 방향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u 크로스 v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칠판과 수직인 방향, 그거를 n을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n은 노멀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도트 프로덕트하고 다른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the cross product or vector product u 크로스 v는 벡터인데요. u 크로스 v는 벡터인데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바로 이 n이라는 방향, 즉 이 칠판에 보면 수직인 방향을 갖는, 그리고 그때 이 벡터에 그러면은 항상 그렇지만 벡터라는 거는 길이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방향이 n이라는 방향이 주어졌어요. 그럼 크기가 주어져야겠네요. 크기가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절대값 U, 절대값 V의 사인 세타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0도로 휘면은 제일 많이 가고, 만약에 U와 V가 같은 평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회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전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이 되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에 비례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90도면은 확 가고, 0도면은 가만히 있고, 30도면은 조금, 45도는 그보다 좀 더 많이, 90도도 제일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제로 나오겠지만, 이제 이제 나사를 조이거나 할 때, 사람이 나사 조일 때 한 90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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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하는 게 제일 효율이 높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지렛대 같은 것도 대부분 90도까지만 하고, 풀었다가 다시 90도, 풀었다 90도, 풀었다 이렇게 하죠. 가장 힘들다고 100% 다시 확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게 바로 90도까지 살짝 또 풀었다 90도, 또 풀었다 90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도 가끔 이렇게 나사 조이거나 할 때 이렇게 렌치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 한 90도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90도, 풀었다 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의 영향 좀 이렇게 사인 값에 따라 비례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벡터 U 크로스 V는 is also to both U and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U 크로스 V 하면은 방향이 노멀 벡터 방향이에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 벡터와 V 벡터는 이 평면에 있을 때 U 크로스 V는 이 노멀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서로 직교하죠. 그래서 U 크로스 V는 U와 V 동시에 직교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게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U와 V의 동시에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 U가 있고 여기에 V가 있을 때 U 크로스 V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U 크로스 V 할 때 얘는 U 벡터에도 수직이고 V 벡터에도 동시에 수직인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여기서 단위 벡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요 밝은 선이 바로 단위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난제로 벡터스 U and V와 패러렐 U와 V 벡터가 서로 평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의 사이각이 0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0이에요. 그러니까는 U 크로스 V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0 스칼라 0에다가 노멀 벡터 n, 그러니까 0 벡터야겠죠. 그래서 U와 V 벡터가 서로 평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0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트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웠는데 U와 V의 도트 프로덕트와 U와 V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는데 U와 V의 도트 프로덕트는 이거 하나의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U 크로스 V는 하나의 벡터입니다. 간혹가다 이거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에서 UVW가 벡터이고 RS가 스칼라일 때 상수 곱하기 U 크로스 상수 곱하기 V는 상수끼리는 곱하고 U 크로스 V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 분배법칙 성립하고 여기서 교환 법칙이 깨집니다. V 크로스 U와 U 크로스 V는 다릅니다. 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것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V란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U 크로스 V는 이것이 U 크로스 V고요. 왜냐면은 이게 오른손 측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U 크로스 V고요. 만약에 V 크로스 U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요것은 V 크로스 U입니다. 그럼 U 크로스 V와 V 크로스 V는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U 크로스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달라요. 도트 프로덕트와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그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U 크로스 당연히 도트 프로덕트에서도 교환 법칙이 됐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도 되겠지. 아니에요. 방향이 달라서 안 돼요. 그런 거 명심해 주시고 이 경우에도요. V 플러스 W 크로스 U면요. V 크로스 U, W 크로스 U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0벡터와 U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0벡터입니다. 도트 프로덕트에서는 0벡터와 U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스칼라 0이었는데 여기서는 0벡터와 U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냥 0벡터입니다. 그리고 6번은요. U 크로스 V 크로스 W는 요 식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이 식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과 몰라도 되지 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식 외우는 것보다는 저는 만약 이게 나오면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는 게 훨씬 속편하다고 봅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 나왔을 때 이 식을 책에서 찾든가 인터넷에 뒤져서 이런 식을 바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6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6번은 그냥 사실 별로 넣고 싶은 얘기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식을 외우거나 하지 말고 식을 찾아서 사용만 하면 돼요. 식을 찾아서 사용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오케이 라고 하고 만약에 6번씩 외울 시간 있으면 3번씩 내용 한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 도트 프로덕트 할 때 그때 스탠다드 그 단유닛 벡터 해가지고 IJK 있었죠. 자, IJK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차원 공간에서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고 여기가 원점이 있을 때 I 벡터가 바로 요거였어요. 1,0,0 이것이 I 벡터 0,1,0 J 벡터 0,0,1 요것이 K 벡터 이렇게 됐죠. 자, 현재 2차원 관점에서 보면요. 2차원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요것이 I 벡터고요. 요것이 J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크로스 프로덕트 해보죠. I와 J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요거 관점을 보죠. 2차원에서 I가 있고 J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로 올라오는 요런 벡터가 되죠. 위에서 위로 올라오는 즉 요런 벡터죠. 그러니까는 K 벡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J와 K를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돼요? 바로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J와 K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I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랑 I랑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J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j 크로스 i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j가 여기 있고 i가 여기 있으니까 j 크로스 i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까? 아까는 i 크로스 j 하면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j 크로스 i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j와 i를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i랑 j랑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k가 된다는 얘기고 j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i가 되고 k랑 i랑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j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i 곱하기 i, j 곱하기 j, k 크로스 k는 당연히 평행하니까 0이 되겠죠.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u 크로스 v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데피니션을 보셔야 돼요. u 크로스 v의 정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요. u와 v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u의 길이와 v의 길이 그리고 u와 v가 이루는 사이값 거기에 단위 노멀 방향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u와 v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길이를 구해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u 크로스 v 프로덕트의 길이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어차피 얘네들 여기 이 하얀색 가로 안에 있는 건 상수예요. 상수니까 절대값 취해봤자 그냥 상수예요. 그리고 노멀 벡터의 절대값인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n이라는 것은 단위 벡터, 유닛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u 크로스 v의 절대값은 uv sin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u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 v 벡터가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직각이라고 하고 요 세타는 u와 v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 연두색 길이는 이 길이는 절대값 v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u에다가 절대값 v의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즉 이건 뭐가 되나요? 바로 이런 평행사 변형의 멸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 크로스 v의 정의는 뭐냐면은 바로 u와 v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바로 넓이가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u 곱하기 요 밑변의 길이가 u의 절대값 높이는 v 절대값 사인 세타 절대값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 절대값 왜 안 붙었어요 하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90도만 생각해. 0에서 90도 사이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쭉 보죠.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 U 벡터와 V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U 크로스 V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익각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사익각 어떻게 구하죠? 앞에 도트 프로덕트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그건 코사인이었어요. 그러면 사인 하려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현실이 너무 싫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은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의 U V분의 U 도트 V 해가지고 이 세타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U, 절대값 V, 사인의 코사인 인버스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노멀 벡터도 또 해줘야 돼요. 노멀 벡터는 U와 V의 동시에 수직인 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려면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U를 이렇게 놓고 V를 이렇게 놓고 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요거는 아마 선형대 수학을 배우셨을지 안 배우셨을지 몰라서 요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조금 귀찮은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let U 벡터를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U1, U2, U3 그리고 V 벡터를 컴포넌트 폼으로 V1, V2, V3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then U와 V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조금 귀찮지만은 여기 있는 걸 다 써봐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U1i, U2j, U3의 k. V1i, V2j, V3k 한꺼번에 쭉 쓰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했냐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 보면은 i랑 j랑 크로스 프로덕트 관계가 i 곱하기 j는 k, k 곱하기 j는 i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대로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약간 봐서 현재 보면요, u1i 크로스 v1i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번식을 쓰는 거예요. R, U, 크로스 SV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U1 곱하기 V1 그리고 I 크로스 프로덕트 I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번엔 두 번째는 U1i와 V2j의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그러면은 U1
V2 I 크로스 J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U1I V3K. 그래서 U1 V3의 I 크로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이번엔 두 번째 줄로 가봅니다. 그러면은 U2J V2I V1I. 그러니까 U2 V1 J 크로스 I. 앞에서 말씀드렸지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J가 앞에 I가 나중입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U2 V2 JJ U2 V2 J 크로스 J 더하기 U2 V3 그리고 J 크로스 K 이렇게요. 더하기 이게 마지막입니다. U3K V1I U3 V1 I K 크로스 I죠. 더하기 U3 V2 K 크로스 J 더하기 U3 V3 K 크로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서 봤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0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I 크로스 J는 K죠. 그러니까 얘는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I 크로스 K 하면 방향의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J가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J 크로스 I는 K인데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요. J 크로스 K, JK는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K 크로스 I, J가 되고요. K 크로스 J,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고 정리를 해보면은 컴포넌트 폼으로 쓰겠습니다. 자, I번째 성분이 어디 있나요? U2V3 또 마이너스 U3V2 요게 I번째 성분이죠. J번째 성분은요 U1V3 그리고 V3U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U3V1 마이너스 U1V3 이렇게 되고요. 그 K번째 성분 어디 있나요? U1V2 그 다음에 마이너스 U2V1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요. 이제 중간 계산 과정 다 따고 결론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결론을 적는데 약간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폼으로 쓰겠습니다. 컴포넌트 폼 여기 있으니까요. U2V3 마이너스 U3V2의 I 그리고요 여기 부호를 좀 바꿀게요. 마이너스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U1V3 마이너스 U3의 V1의 J번째 컴포넌트 그리고 더하기 요거 U1 V2 마이너스 U2
V1의 K번째 컴포넌트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렇게 정의는 됐는데 이것이 U와 V가 주어졌을 때 U 크로스 V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했었던 그 왜 도트 프로덕트나 노멀 벡터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선형대 수학을 배우셨으면요. 선형대 수학을 배우셨으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행렬식의 값,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행렬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셨으면은 행렬식 디터미넌트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2, 3, 4입니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1, 2, 3, 4의 절대값이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대각선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3은 6 해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i를 중심으로요. 얘네 넷을 지우고 나머지 4개만 갖고 씁니다. 즉 i에다가 U2, U3, V2, V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J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우고 나머지 여기를 씁니다. 근데 첫 번째는 플러스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J에 J를 중심으로 좌우 지우고 나머지 U1, V1, U3, V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K를 중심으로 양쪽 다 지우고 나머지 이 경우도 플러스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K를 해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는 어떻게 해요? U2, U2, V3, 마이너스 U3, V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J에 U1, V3, 마이너스 U3, V1 더하기 K에 U1, V2, 마이너스 V1, U2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전개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행렬식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U 크로스 V와 V 크로스 U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U가 2i, jk이고 V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i, 3jk일 때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since 우리가 U라는 벡터를 컴포넌트 폼은 U 벡터는 이렇게 돼 있고 V 벡터는 마이너스 4, 3,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U와 V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혹시 이 수업을 듣는 순간에 선형대 수학을 안 배우셨으면 모를 수 있는데, 선형대 수학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마 이번 학기 중간쯤에는 확실히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경험 삼아서 해보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U의 성분을 먼저 씁니다. 2, 1, 1. 그리고 V의 성분 마이너스 4, J번째 성분 자리에 3, K번째 성분 자리에 1. 요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I번째 성분은요, 여기 좌우를 지우고 나머지 4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J번째 성분은 여기를 좌우로 지우고 나머지 4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K를 중심으로 양쪽 다 지우고 나머지 4개.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번째 성분 뭘까요? 1 곱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거기에 I. 그리고 여성분은요, 2에서 마이너스 4 빼기가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J. 그리고 K번째는요, 2, 3은 6에서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10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컴파운드 펌으로 쓰면은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0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U 크로스 V를 구한 다음에 V 크로스 U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또 해야 되냐? 아니요. 그럴 필요 없고, 앞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3번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V 교환 법칙 성립 안 하고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거,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since 자, V 크로스 U는 마이너스 U 크로스 V입니다. 그래서 얘는 컴파운드 폼으로 쓰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2, 6, 마이너스 10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꼭 연습 삼아서 한번 계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형대 수학에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걸 배우셨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배우셨으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find the vector perpendicular to the plane. 그래서 plane of PQR, 세 점으로 만들어주는 평면의 perpendicular, 직교하는 벡터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세 점으로 만들어진 평면이 요 칠판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직인 거는 여기 이렇게 칠판하고 수직인 요 벡터가 바로 되겠네요. 근데 P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1, 0 모르겠어요. 그냥 P는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 0. 그리고 Q라는 데는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2, 1, 마이너스 1. 그리고 R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R은 마이너스 1, 1, 2. 지금 이 세 점으로 이 평면은 요 세 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요 PQ 벡터를 우리가 하나 만들고 PR 벡터를 만듭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벡터 perpendicular to the plane은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이 PQ 벡터와 PR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어야 돼요. 즉 문제에서 구하고는 따라서 구하는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와 평행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find a vector라고 했어요. 그냥 기준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한 벡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고 벡터니까 그냥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예, 이것이 구하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PQ 플러스 PR은 요 벡터는 I, J, K번째 일단 PQ 벡터의 I번째 성분 1이죠. PQ 벡터의 J번째 성분 2, PQ 벡터의 K번째 성분 마이너스 1이 되고 PR 벡터의 I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PR 벡터의 J번째 성분은 2, PR 벡터의 K번째 성분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좀 연습이 되면은 암산으로 해봐야 되는데 아직 크로스 프로덕트 처음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I번째 성분은 I번째 성분의 이제 요 위쪽 지우고 나머지 4개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J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J에 이번 J번째를 지우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K번째 성분은 K번째 성분에 가로세로 지우고 나머지 4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요. 컴파운드 폼을 쓰겠습니다. I번째 성분 2, 2, 4 2, 0 그리고 2 그리고 4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는 4, 4에서 2 더하니까 6 되나요? 그리고 2 플러스 2 빼기 플러스니까 0 2, 6이니까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구하는, 그래서 여기 수직인 벡터는 ui 플러스 uk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구하는 예, 벡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였어? Find the area of a triangle with vertices에서 PQR인데 PQR은 아까 있었던 이 벡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결과를 쓰는데요. 이게 선이 닿으면 칠판이 움직여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P는 아까 전에 1, 마이너스 1, 0 Q는 1, 마이너스 1 그리고 R은 마이너스 1, 1, 2 해서 PQ PR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전에 했습니다만 PQ 벡터와 P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6i) (6k) (606)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두 번째 문제는 이걸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거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이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 영역은, 이거의 영역은 지금 이 삼각형의 영역인데,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PR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분의 1에 평행사변의 넓이를 절반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2분의 1의 평행사변형의 넓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U 크로스 V의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면적은,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절대값 PQ 클로스 PR 요거가 됩니다. 근데 얘는 2분의 1에 요 벡터의 길이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루트 66에 36 더하기 66에 3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3 루트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Find the unit vector perpendicular plane. 자, 이번에는 이 P랑 Q와 R의 PQR로 만들어진 평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 벡터.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했죠. 그러면은 단위 벡터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단위 벡터는요, 어떻게 하면 볼까요? 요거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의 길이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즉 PQ 벡터 크로스 PR 벡터
분의 PQ 벡터 크로스 PR 벡터 하면 됩니다. 이걸 나눠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 아까 절대값이 6루트2였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6루트2분의 이렇게 쓰면은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요 PQ 크로스 PR은 앞에 예제에서 6루트2라고 했었고 얘는 606 벡터니까 결국 이 벡터는 루트 2분의 1 0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크라는 얘기가 있나. 토크에서 when we turn a bolt, 모든 볼트를 회전시킬 때 어떤 렌치를 통해서 F라는 힘을 가해서 볼트를 회전시킬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전에 의해서 토크라는 이제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볼트, 이 볼트를 회전시켜주는 그 힘을 말해요. 그걸 토크라고 합니다. 이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나사를 이렇게 생긴 나사를 놓고 여기 드라이버를 돌리면은 이게 나사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이런 나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렌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 녀석 렌치 돌렸네, 나 이렇게 가야지, 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러진 않죠. 항상 평행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토크 벡터는요 볼트의 그 축의 방향으로 항상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나사를 돌려서 벽에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나사가 있으면은 렌치를 돌리면 나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자 회전했어, 열심히 돌려 그러면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뭐 나사 이렇게 있는데 볼트 이렇게 있는데 회전하면은 이렇게 박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볼트의 방향으로 이제 갖는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사가 이렇게 있고 볼트 이렇게 해서 이걸 할 때 항상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잡고 여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회전시키죠. 왜냐면 사람들이 아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해야지 이게 회전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볼트로 해서 나사에 볼트로 해서 이제 박을 때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 되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힘 아무리 써봤자 얼마 못 내려가요. 항상 수직이 되는 방향을 제일 많이 가고 이거를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얼마 못 가고 아니면은 나는 이거 평행 방향으로 누를래요. 눌러지지도 않죠. 90도일 때 제일 많이 가고 0도일 때는 아예 안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크 벡터는 뭐냐면은 이 주어진 폴스 F와 그리고 사이각 세타, 요 세타와 세타의 각인데 90도일 때 제일 크고 0도일 때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90도일 때 제일 큰 값, 0도일 때 제일 작은 값, 사인 세타 값이죠. 그래서 이 폴스 F는 실제로 이펙티브 폴스는 뭐냐면 F의 사인 세타라, 절대값 F의 사인 세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그렇지만 이 볼트 쪼일 때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조금만 힘을 가도 왕창 가고요. 이게 굉장히 짧으면은 힘 아무리 줘도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는 이 렌치의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가해집니다. 이 토크 벡터는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크 벡터의 크기는 내가 주어진 이 폴스 F에다가 사인 세타 값 그리고 요 렌치의 길이 R에 비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크 벡터의 크기는 그 길이 R에다가 F
F 곱하기 sin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R 크로스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n a computed equal torque vector is R 크로스 F입니다. R 크로스 F가 바로 토크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스가 얼마나 많이 갔느냐, 렌치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근데 그 폴스가 요 폴스가 R 벡터에 평행하다. 즉 렌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폴스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해봤자 눌러지지가 않아서 볼트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R 벡터, 이 R이 이루는 요 벡터와 수직이 90도가 될 때 확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R 크로스 F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 크로스 F가 0 벡터면은 R과 F가 평행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렌치를 해가지고 볼트를 쪼야 되는데 폴스가 이 방향과 똑같은 폴스를 내가 이렇게 폴스를 주는 게 이렇게 폴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른다고 해봤자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걸 돌려면 위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ushing one pulling along the line on the wrench handle, 렌치 핸들을 당기거나 민다고 해서 볼트가 돌아가지 않아요. 토크 벡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회전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관련 자료 하나 띄워놓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찾은 아주 옛날 자료인데요. 2011년 자료인데요. 팔 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투수인데 팔 길이가 좀 굉장히 길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팔 길이, 투수의 팔 길이에 이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왜 투수의 팔 길이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아까 전에 했던 그 토크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투수 팔 길이가 길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R이 길다는 얘기예요. R이 길다는 얘기는 토크 벡터가 커진다는 거죠. 투수도 마찬가지로 공을 던질 때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은 회전력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기 가는 폴스와 이게 이 길이가 R이죠. R 곱하기 F에 R 크로스 F예요. 그러니까 어깨의 힘이 매우 강하면서 팔 길이도 길면 길수록 더 강한 공을 뿌릴 수가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크가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 생기니까요. 그래서 투수를 볼 때 팔 길이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어깨 힘은 운동으로 해서 강화시킬 수 있지만은 팔 길이는 타고나는 거라서 그렇다 팔을 억지로 잡아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근육이 다 망가지죠. 뼈도 망가지지만. 그래서 어깨 힘이 같으면은 팔 길이에 따라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속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 투수들을 보면은 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예, 그 말은 굉장히 더 같은 어깨 힘이라도 굉장히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도 기사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이 팔 길이가 짧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막 그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이게 팔 길이가 조금만 길고 짧아도 이게 확 달라져요. 그거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기 이 F에다가 이 사이각 세타 있죠. 그래서 이 사이각 세타에 따라서 즉 공이 내가 던질 때 이 어깨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공의 위력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 뭐 그런 팔 각도를 줄여야 된다. 팔 각도를 줄인다는 것이 바로 이 세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팔 각도를 줄인다는 건 사인 세타 값이 계속 커지도록 팔 각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아무 의미 없고 쭉 뻗어서 던지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R이 길어야 되니까요. 근데 던질 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던져요. 이런 식으로 팔을 꺾여서. 그러면은 이 R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공이 강하게 안 날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팔 각도인데 너무 쭉 뻗어서 던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적당한 건 펴서 던지는데 그래서 이 각도를 이제 줄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온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얘기인데 좀 우스갯소리로 좀 변질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보겠습니다. Find the magnitude of torque. 토크의 힘을 이제 마그네티드 힘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generated by the force F, F에 의한 힘 at the pivot point P in figur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피트 바가 있고 여기 P라는 점에 이제 볼트가 있을 거예요.
P라는 점에 볼트가 있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Q가 여기죠. 그때 내가 힘을 이렇게 안 가하고 요렇게 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주었을 때 그때 또 생성된 토크는 얼마나 크냐 그런데 간단합니다. F는 20파운드라고 돼 있죠. 20 곱하기 사인 70도에다가 3피트니까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되고, 만약에 이게 90도 각도였으면, 즉 이 렌치에다가 수직인 방향 힘을 가했으면은 6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더니 한 3.6파운드 손해를 봤죠. 90도 각도였으면 60파운드 다 토크가 생겨서 더 많이 볼트가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리플 스칼라 or 박스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프로덕트에서 U 크로스 V 도트 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와 도트 프로덕트의 합이죠. 이거를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오브 U, V, W 벡터의 삼중적이라고 합니다. 옛날 교재에 보면요, 이거를 삼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를 내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외적, 그리고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삼중적,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한자 표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냥 요즘은요, 좀 한자 표기는 좀 많이 안 쓰는 추세라서 그냥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하고 아니면은 U 크로스 V 도트 W 이렇게 합니다. 자, 그때 the absolute value of the product, 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U 크로스 V W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요, 요 그림 보시면요, U 크로스 V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요 빨간색 친 부분, 그러니까 육면체의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고요. W 벡터의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자, 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요 길이랑 일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뭐예요?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볼륨이 되는 거죠. 바로 육면체 UVW로 만들어지는 세 벡터로 만들어지는 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요것이 밑면의 넓이, 그리고 요것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U 크로스 V 도트 W는 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스 프로덕트라고, 이게 박스 모양처럼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박스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에 넘어가겠습니다. calculating the triple scalar product에도 디터미넌트에서 디터미넌트 개념으로 이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기 시파에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보시면요, U의 ijk번째, V의 ijk번째, W 벡터의 ijk번째, 요것들을 행렬의 원소로 두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런지는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U 크로스 V가 이렇게 되고 W와 이 도트 프로덕트죠. 그러면은 W의 i번째 성분과 여기 i번째 성분 W1 요거, J번째 성분과 W, W2 요거, K번째 성분의 W, W3 이거.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규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용하실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트리플 프로덕트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Find the volume of the box parallel pipe determine에서 이거는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determined by U, V, W 요 세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박스인데 이제
변이 다 평행한 거죠. 그 박스의 부피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구하고자 하는 볼륨 V는 U의 ijk 성분 보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V에서는 마이너스 2i 플러스 3k니까 마이너스 2i 0 그리고 3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는 7j 마이너스 4k니까 0, 7,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걸 중심으로 해서 지우고 1 곱하기 0, 3, 7, 4 이렇게 되겠네요. 0, 3, 7, 4 요거. 죄송합니다. V가 볼륨은 아니고 그냥 U 크로스 V 도트 W입니다. 이걸 계산부터 합니다. 볼륨은 이건 아니고 볼륨은 여기 절대값 줘야 됩니다.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죠. 마이너스 2에 여기 다 주고 마이너스 2, 3, 0,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 다 지우고 마이너스 2, 0, 0, 7.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에 8 그리고 마이너스 1에 27에 14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6 플러스 14가 돼서 마이너스 23이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볼륨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이거의 절대값을 취합니다. U 크로스 V 도트 W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 구할 때는 절대값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도 마치고 이제 12장 4절 내용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